물가에 서 있던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을 업고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물었죠. 네가 나를 독침으로 찌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믿지? 전갈이 말했습니다. 너를 찌르면 나도 익사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전갈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중간쯤에서 전갈이 개구리의 등에 독침을 박았습니다. 둘 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와중에 개구리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찔렀지? 너도 죽을 텐데. 전갈도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본능이니까.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의 2011년작 드라이브의 주인공은 늘 전갈이 그려진 점퍼를 입고 다닙니다. 이 남자는 전갈과 같은 남자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폭력적인 본성이 이 남자를 지배하죠. 영화 드라이브의 주인공은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버일 뿐이죠. 이 남자는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낮에는 위험한 스턴트를 도맡아 하는 스턴트맨으로, 밤에는 범죄자들을 실어 나르는 드라이버로 살아가죠. 범죄자들을 태우고 도망치지만 그 범죄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약속된 시간 외에는 1초도 기다리지 않는 냉철한 캐릭터죠. 그러나 이 드라이버의 무표정한 얼굴 아래에는 난폭한 폭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죠. 느와르의 옷을 입은 이 영화는 사실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뜨거운 사랑 이야기죠.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 드라이버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유부녀 아이린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캐리 멀리건이 연기하는 아이린은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아이린과 그녀의 아들은 드라이버와 금방 가까워지지만 그 와중에 남편이 출소합니다. 범죄자인 남편은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드라이버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남편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강도 사건에 끼어든 드라이버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조폭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자신이 아끼는 유일한 친구 셰넌마저 죽게 되자 그동안 숨겨놓았던 극단적인 폭력성을 폭발시키고 이 때문에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녀도 잃게 됩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봉인해제한 폭력성이 결국 그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은 이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엘리베이터 액션 시퀀스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시퀀스를 분석해보면 확실히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을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귀를 사로잡는 것은 오프닝 시퀀스에서 보여준 엄청난 음악적 리듬과 OST의 사용입니다.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서 야 이거 멋진 영화가 되겠는데 라는 예감이 드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이브가 그랬습니다. 이 오프닝 시퀀스가 끝나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침묵 속에서 낮은 비트를 타고 움직이는 자동차의 움직임, 라이언 고슬링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마침내 OST가 들려오고 타이틀이 뜨는 순간 영화적 쾌감에 전율할 수밖에 없었죠. 독특한 폰트의 핑크색 타이틀이 OST와 싱크가 되면서 너무 멋졌습니다. 이 장면만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저의 베스트 오프닝 시퀀스 톱 10에 드는 장면이죠. 드라이버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침착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영화에서 관객은 이 인물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운전을 아주 잘한다 라는 정보밖에는 없죠. 그런데 감독은 이 드라이버가 실제로는 어떤 인물인지 영화 초반에 그 단서를 심어놓습니다. 드라이버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스턴트를 하는 시퀀스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4개의 쇼트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커피를 들고 차로 향하며 자신에게 스턴트일 뿐 아니라 범죄 세계의 일까지 소개해주는 친구 셰넌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컷은 스턴트를 하기 위해 고무 가면을 쓰는 장면이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극중 설정에서는 아마 영화 등장인물의 대역을 하기 위한 가면을 쓰는 장면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를 뒤집는 스턴트 장면이 이어지죠. 이 장면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드라이버의 본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스턴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턴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지금 보여준 이 스턴트 기술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나와야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스턴트는 나오지 않죠. 사실 이 시퀀스에는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복선과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맨 얼굴의 드라이버와 가면을 쓴 드라이버, 즉 캐릭터의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맨 얼굴의 드라이버는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가면을 쓴 모습은 표정이 없으며 섬뜩하고 위협적입니다. 바로 폭력의 얼굴이죠. 감독은 이 시퀀스를 통해 주인공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인공은 차를 뒤집습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행위죠. 여기에 뿌린 씨를 친구 셰넌이 죽은 후 드라이버가 조폭에게 복수를 하러 바에 가는 장면에서 너무나 멋지고 강렬하게 거두어드립니다. 드라이버가 조폭을 죽이러 올 때 바로 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폭력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이 가면 쓴 얼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죠. 이보다 앞서 감독이 드라이버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부드러운 미소 밑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모텔 총격전 장면이죠. 드라이버는 상점을 턴 후 숨어있던 조폭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범인 여자를 끌고 모텔로 가게 되는데 조폭들이 이곳을 습격하죠. 슬로우 모션으로 전개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드라이버는 시종일관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화장실에서 조폭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샷건을 들고 나오는 드라이버의 얼굴은 피로 덮여 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봐, 이게 드라이버의 진짜 얼굴이야. 드라이버가 사람을 죽인 게 이번이 처음일까? 이런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봐, 이 남자는 전갈이야 라고 말입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엘리베이터 액션씬에서 완성됩니다. 조폭들의 공격을 피하고 돈까지 빼돌린 드라이버는 아이린에게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멀리 떠나자고 말합니다. 이제 그 두 사람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죠. 그러나 함께 올라탄 엘리베이터 안에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조폭이 보낸 킬러였습니다. 남자의 옷 속에서 총을 본 드라이버는 영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린에게 키스합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 살짝 어두워지는 조명은 정말로 멋진 연출이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우주에서 둘만 남은 듯한 로맨틱한 느낌이 들죠. 둘만의 무중력 우주에 떠 있는 듯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이 장면은 이 영화의 장르가 사실은 로맨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키스가 끝나자 드라이버는 킬러를 그야말로 짓이겨버립니다. 얼굴이 완전 박살나버리는 모습에 아이린은 큰 충격을 받죠. 그 순간 아이린은 드라이버의 진짜 얼굴을 본 것입니다. 로우 앵글로 드라이버의 폭력적 행위를 잡은 극단적인 앵글과 이에 충격을 받아 코너로 몰린 아이린을 잡은 앵글은 이제 두 사람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줍니다. 킬러를 죽인 드라이버가 아이린을 보지만 그녀는 열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는 1, 2m밖에 되지 않지만 심리적 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까마득히 멀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 안 드라이버가 있는 장소의 뒷배경과 아이린의 뒷배경은 완전히 다른 장소인 것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감독은 이렇게 연결되는 두 샷에서 의도적으로 위치적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린을 잡은 샷이 드라이버의 샷보다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객들이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아이린을 잃는 고통을 같이 느끼게 만들려는 것이죠. 만일 이 샷에서 투샷이나 오버 더 숄더로 아이린과 드라이버를 단 한 샷이라도 같이 잡았다면 이 단절된 심리적 거리는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또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이 씬의 감정을 완성하는 샷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킬러의 얼굴이 끔찍하게 깨지는 샷입니다. 이 샷은 너무나 끔찍한데요. 만일 이 샷이 없었다면 관객은 드라이버의 폭력에 쾌감을 느끼거나 혹은 드라이버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껴 도망치는 아이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은 이 샷을 통해 우리가 드라이버의 폭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아이린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의 폭력에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보고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이린은 사라집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인생에서, 드라이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죠. 두 사람은 결코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맨틱하고 끔찍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엘리베이터 시퀀스는 드라이버의 등에 있는 전갈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역시 그는 전갈이었던 것이죠. 확실히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연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키스로 시작해 잔혹한 폭력과 급작스런 이별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시퀀스는 영화의 본질이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점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 개념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것으로 에로스는 삶과 사랑, 희망을, 타나토스는 폭력과 죽음, 절망을 향한 충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독은 이 시퀀스에서 갑작스런 키스로 에로스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급작스런 타나토스의 블랙홀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즉 삶과 죽음은 서로 대조를 이룰 때 그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강렬한 영화적 체험을 안깁니다. 이 영화에는 강렬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에너지를 내뿜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악당을 찾아간 드라이버가 가슴을 드러낸 채 앉아있는 스트리퍼들 앞에서 악당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원초적 에너지는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처럼 강렬하죠. 참으로 멋진 미장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예술이며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은 언제나 무의식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시면에는 에로스와 타나토스에 대한 열망이 용암처럼 끌어넘치고 있죠. 영화는 이 시면의 빛을 비추어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예술입니다. 니콜라스 윈딩 레프는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감독이죠. 가끔 네온데몬이나 Only God Forgives처럼 조금 지나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영화의 끝에서 드라이버는 아이린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폭과 마지막 대결을 하러 떠납니다. 스포일러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의 엔딩은 이 영화가 누아르가 아니라 멜로 드라마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영화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열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